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이대호 기자 그리고 김영로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이야, 저희가 어색해라. 방송이니까 네. 제가 선배라고 안 하고 이대호 기자라고 그럼요. 그럼 해도 당연히, 되죠? 네, 그럼요. 사실 네. 오늘 문서진 부대표가 오는 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한번 저희 담당 PD한테 얘기를 해봤었거든요. 롯데 얘기를 할 거면 네, 이대호 기자를 부르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면 네. 이대호 기자 쿠팡이랑 롯데 얘기가 나오면 이대호 기자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 쿠팡 한창 알아보러 다닐 때도 네. 너무 까가지고 저희들 사이에서는 이대호 까다니요. 기자 쿠팡이 로켓 배송 안 해줘서 뭐 섭섭한 게 있나 보다라고 했을 정도로 네. 굉장히 밀착 취재를 하시는 분이라 아마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대호 기자의 이미지를 좀 보다 보면은 굉장히 온화하고 좀 제너럴스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이따 보시면 알 겁니다. 이 눈빛이 강렬하게 변할 겁니다. 예, 강렬하게 알겠습니다. 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무엇인지 기대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이죠. 또 롯데용. 드라마 지금 패러디한 거죠? 그렇죠. 요즘에 다른 케이블 TV에서 이 또 오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네네.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의미도 좀 상충하는 것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또 롯데용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롯데용이에요. 네. 자, 일단 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롯데의 사태를 좀 맥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네. 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롯데는 요즘 의혹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과 의혹이 너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과 의혹을 좀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먼저 롯데그룹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보도자료의 좀 제목을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롯데쇼핑, 롯데케미컬 검찰 수사 초점. 여기에 롯데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정황. 석연차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롯데케미컬, 롯데그룹 해외 비자금 창구 의혹.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다 나쁜 놈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롯데그룹 계열사가 80여 개가 되는데 네. 다 나쁜 놈은 아니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엄청나게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확인이 되는 건 아직 하나도 없어요. 정확히 확인이 되려면 당연히 검찰의 수사가 끝나서 기소가 돼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을 그렇죠.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당히 지금 검찰이 피의 사실을 많이 공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네. 이제 개인에 대한 문제였으면 상당히 조금 큰 문제가 됐을 텐데 이게 네. 법인 그리고 그룹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네. 그냥 여론에 묻혀서 휩쓸려가는 것도 상당히 많고 지금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법조 출입 기자들 사이에 엄청난 지금 취재 경쟁이 붙은 거예요. 네. 이게 속된 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지금 검찰 출입으로서 단독 보도 몇 건 못하면 거의 바보다. 그러니까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너무 취재 경쟁이 과열돼 있다 보니까 네. 불확실한 기사들, 의혹 혹은 의혹 가능성 혹은 의혹 가능성의 가능성에 대한 기사까지 네. 하루에 네. 뭐 열 몇 개씩 단독이랍시고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확인되는 게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해도 너무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흉흉한 시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독을 못 내면 그게 바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조차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단독 보도를 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과 의혹을 좀 구분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검찰이 롯데그룹의 전 계열사를 털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했느냐예요. 네. 딱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게 세 갈래로 나눠서 이 비자금을 어떻게 조사했는지를 검찰이 확인하려고 지금 압수수색들을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매년 수백억 원씩 돈을 받아갔는데 마치 배당금을 받은 척, 마치 급여를 받은 척해서 이것을 비자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이 아니라. 자, 두 번째가 계열사들 수도 없이 많죠. 이 계열사들끼리 일감 몰아주기 하고 내부 거래를 함으로써 여기서 실제 일하는 것보다 매출을 더 높게 잡아서 회계장부에 적는 거죠. 대신 남는 금액들을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 조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롯데그룹은 워낙 땅 부자잖아요.
이 땅을 계열사들끼리 서로 팔고 사고팔고를 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신 사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남는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 이것을 또 조사하려는 겁니다. 저 방금 약간 시장 읽는 남자 느낌이 났어요. 아니, 이 조사를 해주셨는데 네. 이대호 기자가 이제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잘 정리를 한 건가요? 뭐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이제 정리하면 그런데 네. 일단은 그 오너 일가 비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맞습니다. 검찰 네. 수사가. 네. 근데 이제 그것 말고도 계열사를 어떻게 동원했느냐, 어떤 계열사를 통해서 혹은 뭐 일본을 통해서 어떻게 네. 뻥튀기를 했느냐 아주 뭐 구체적인 정황인 것처럼 나오는데 그건 아직 확실히 확인이 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취재 경쟁을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의 생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바보가 될 거냐 나쁜 놈이 될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네. 대한민국 언론은 절대 바보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나쁜 놈이 될지언정. 그렇죠.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이 될지언정 일단 지르고 보는 게 물 대한민국 먹기는 언론이거든요. 싫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당장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시 몇 개 뒤져가지고 단독 붙여서 기사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사실 바보 취급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언론사도 마찬가지지만 기자들도 다 개인 성과 연봉제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이상한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가 네. 검찰은 일단 띄우고 봅니다. 그럼 언론이 막 때려주죠. 네. 서로 윈윈하는 그렇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니까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의혹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저는 진짜 궁금한 것이 실제 이제 롯데 뭐 그룹 현장에 갔을 때 네. 취재 기자가 실감하는 롯데 분위기랄지 네. 아니면 뭐 약간 뒷이야기들이 저는 궁금한 그렇죠. 거지 네. 의혹들이야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제 알아봐 줄 테고 네. 이제 이야기가 부풀려지는 것도 있을 테니까 네. 롯데 분위기부터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때요? 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당황스럽고 두 번째 침울하고 네. 또 황당하기도 합니다. 황당한 건 이게 뭐냐면 황당한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아까 그 300억 얘기 나왔잖아요. 네. 신격호, 신동민 둘이 합쳐서 매년 300억씩을 받아가더라. 네. 근데 이게 사실 공시가 다 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급여,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지분에 따른 배당만 하더라도 300억이 돼요. 네. 근데 이거를 마치 검찰이 어떻게 흘렸느냐. 어떤 언론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비서실장이 핵폭탄급 발언을 했다. 네, 네. 맞아요. 대단한 진술을 확보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매년 배당하고 월급 합치면 이 정도 돼요. 이거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상식적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니까 다들 언론들이 되게 수상한 자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근데 사실 그거는 공시된 급여랑 배당만 해도 그 정도는 됩니다. 저 그때 되게 그리고 놀랐던 것이 네.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림이 신격호 총괄회장 개인 금고 그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되게 그러다 보면 나쁜 이거는 진짜 개인 비자금인가? 그러니까요. 물론 약간 그런 생각? 잘못한 게 있다면 혼나야 하고 네. 죄가 있다면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사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그 정제되지 않은 것들까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정신을 똑바로 좀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분위기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오너 일가는 물론이고요. 신동민 회장의 오른팔, 왼팔, 이인원 부회장, 뭐 황학규 사장, 소진세 네. 사장 다 지금 곧 검찰에 소환이 될 걸로 보이고요. 머지않아서 신동빈 회장도 포토라인에 서겠죠. 네. 그게 검찰 수사의 정점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회사는 이제 침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롯데 그 80여 개 계열사의 그 사장단 가운데 최고 선임격인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은 네. 얼마 전에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네. 롯데마트 그 가습기 네, 살균 그렇죠. 제건 네. 관련해서 이미 구속이 돼 있어서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또 하나 약간 의외는 모든 직원들 몇만 명이 다 침울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떤 또- 직원들은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이제 검찰들이 직원들 여기 가급적 출입하지 마세요. 네. 밖에 나가 계세요 하잖아요. 네. 사무실에 안 들어가서 좋다고. 난 설마 했거든요. 설마 나 같은 이렇게 단편적인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일 안 하니까. 일 안 해서 좋다고. 그냥 계속 1층 나가서 담배 피고 있고 어디 회의실에 모여서 노닥거리고 있고. 그런 것도 현실이에요, 사실. 네. 당황스럽다는 건 뭐예요? 당황스럽다는 건 당연히 이제 털잖아요. 네. 털로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무슨 압수수색으로 털어간 것만 트럭 10대분이 넘는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그것도 네. 10일 그리고 14일 나눠서 압수수색을 엄청나게 했죠. 이게 거의 네. 검찰의 재벌 대기업 그 수사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롯데로서도 상당히 좀 그로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의혹 가운데 하네요.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건 의혹이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좀 붙여줘야지 네. 맥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의혹 가운데 하나지만 이런 검찰 수사가
이 형제들 간의 지분 싸움 때문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 경영권 분쟁 때문에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 아니냐. 네. 근데 한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 아주 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네. 형제 간의 싸움이 검찰이라는 호랑이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아주 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무서운 게 네. 여론을 등에 업은 검찰 수사거든요. 네. 검찰이 만약에 이제 조금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싶을 때는 피의 사실을 막 흘립니다. 네. 그래서 나쁜 놈을 만듭니다. 일단 여론 재판부터 만들어 놓으면 검찰 수사가 뭘 해도 다 막 정당한 그렇죠. 것처럼. 네. 그래서 뭐 구속영장을 치더라도 실제로 구속을 이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흐름을 이제 흘러가는 건데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던 게 이제 입체적으로 불운이 겹쳤었죠. 그렇죠. 뭐 이것저것 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여론이 많이 악화됐었고 네. 그로 인해서 뭐 상대편 측이 될 수도 있고 첩보가 네. 제보가 검찰에 계속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수사하다 보니까 신영자 네. 롯데 장학재단 그러니까요. 이사장 네. 이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죠. 네. 거기까지 이제 수사 줄기가 줄줄이 네. 이어졌고 그리고 타이밍적으로도 아주 좋죠. 법조 비리 덮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4D 입체적으로 지금 롯데가 덮친 적으로 예. 저는 근데 이게 되게 좀 무식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요즘에 나오고 이렇게 터지고 있는 거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시작이라고 할 것도 딱히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찌른 거랄지 네. 아니면 정보를 제공했달지 뭐 그런 정황은 전혀. 이게 그 검찰에서 백브리핑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일단은 그 지난 4월에 그러니까 작년에 미래창조과학부한테 롯데 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을 때 약간 네. 서류 좀 누락해 갖고 그렇죠. 그 재승인을 받아냈다 해서 감사원이 감사했고 지적했고 또 검찰에 고발한 것도 있고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제보도 들어왔다고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운호 대표 털다가 보니까 엮인 것들이 많았다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엮였고 결정적인 건 신영자 이사장 그 비리를 캐내기 위해서 BNF 통상이라는 압수수색을 갔는데 네. 이 사람들이 미리 그 올 거라는 걸 알고 컴퓨터, 서버, 그렇죠. 그 하드디스크까지 어. 다 바꿔놨더라. 네. 증거 인멸을 하려는 조직적인 그 행위가 있더라. 그리고 롯데 그룹에서도 이거에 대비한 액션을 하고 있더라 해서 늦출 수 없다. 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뭐 그렇게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DJ에서 먼저 뭐 액션 그런 거는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인가요, 이거는? 이게 사실 조금 덜 알려진 얘기긴 한데 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사실 신동빈 회장을 치려고 하나 작전을 마련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상황이 불리하니까. 예. 호텔 네. 롯데하고 롯데쇼핑에 대한 회계장부를 이제 소송을 걸어서 받아냈잖아요. 네. 그거를 팠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동빈을 고발하려고. 네. 그렇죠. 신동빈의 배임 횡령 탈세를 고발하려고 네. 나름 준비를 했고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중 네. 이렇게 좀 작업을 해야겠다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네. 약간 좀 미리 좀 알려달라 막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었고 했는데 검찰의 자체적인 수사가 먼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동주 전 부회장 쪽은 닥조 단계가 이제 지붕을 쳐다보는 꼴이 됐는데 그래도 싫지 않은 나쁘지 않은. 강 건너 효과는 비슷하게 불구경을 나올 하고 수 있는 있잖아요. 네.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거고 혹시나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넘겨줄 수 있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신동주 회장은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린 건데 이게 진짜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전세 역전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뭐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가까이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달 말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네. 열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본 롯데홀딩스만 장악을 하면 그 밑에 있는 호텔 롯데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롯데 계열사들 다 네.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아직 주총 날짜는 잡히지 않았는데 거기는 이제 3월 결산법인이어서 6월 말 안에 네. 정기 주주총회를 해야 되니까 조만간 날짜가 잡히긴 잡힐 겁니다. 그런데 1라운드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뭐 판정승을 거뒀었죠. 네. 그래서 게임 끝났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롯데홀딩스 지분 구조 제가 그 CG 준비한 거 있는데 그거 한번 네. 보시면요. 사실 그 뭐 이미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한데 종업원 지주에 저 노란색으로 표기가 돼 있죠. 네. 27.8%. 저거 잡으면 게임 끝납니다. 네. 왼쪽에 분홍색이 이제 신동빈 회장이 확보한 거, 하늘색이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 네. 측이 확보한 건데 음. 뭐 큰 차이가 사실 안 나다 보니까 저 종업원 지주회만 차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저 종업원 지주회 의결권을 네. 종업원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신동- 대행 한 명이서 행사를 그렇죠. 합니다. 네. 근데 그걸 이사회에서 임명을 하거든요. 네. 그 이사회를 지금 신동빈 회장 측이 잡고 있으니까 네. 저걸 못 바꾸는 건데
신동빈 회장이 늘 이야기해왔던 게 그겁니다. 나는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영자다. 네. 네. 나도 일개의 주주이지만 위임을 받은 경영자다 해서 주주들이 나에게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거다 네.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런데 검찰 수사가 끝나고 법원의 재판까지 나오고 해서 만약에 유죄 판결까지 났다 네. 네. 해서 구속이 된다 하면 그 후에도 과연 주주들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해 줄 것이냐. 그렇죠. 그 주주라고 해봐야 뭐 대부분 종업원들, 임원들이긴 합니다만 네. 그 사람들이 변함없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할 것이냐. 네. 작년 그 7월 경영 분쟁이 터지자마자 한국 롯데 그 계열사 사장단이 모여서 네. 신동빈 회장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 구속이 됐어요. 네. 노병용 사장. 네. 사장 중에 선임들. 그리고 네. 왼팔, 오른팔, 뭐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다 검찰 수사 선상에 서 있어요. 네.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신동빈 회장한테 계속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2라운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동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가만히 얌전히만 있어도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웃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게다가 그 종업원 지주회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1라운드 끝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설득 작업을 또 벌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 1인당 네. 뭐 20몇 억씩 주겠다. 뭐 주식을 팔 수 있도록 그런데 하겠다. 일단 막 그 이렇게 지주회가 130명 정도의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설득 작업을 아주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130명 정도만 딱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계속 네. 그거예요. 어차피 그 의결권은 단 한 명이 대행한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밑에 130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야,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경영자가 되면 니네 20-30억씩 받을 수 있잖아. 계속 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위에 있는 1인을 내리라고 해. 계속 니들이 압박을 해. 네. 하면서 위로 아래로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뭐 물론 당장 이달에는 뭐 가능성은 많지는 그렇죠. 않습니다만 네. 앞으로 계속해서 왜냐면은 그 신동주 씨가 갖고 있는 지분은 사실 팔지 않는 한 영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계속 이렇게 주주 제한 형식을 통해서 신동빈 회의만을 계속 올릴 텐데 그렇죠.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저는 아까 이대호 기자가 이렇게 하나 하고 위로 아래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위에 갑자기 생각난 사람, 우리 기억 속에서 잠시 사라졌던 누구? 신격호 총괄회장. 네. 상태 어떤 거예요? 이거 뭐 병원 계속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신격호 총괄회장이 1922년생입니다. 프로필상. 네. 그런데 이야. 실질적으로는 출생신고를 1년 늦게 해서 1921년생이에요. 우리 나이로 96세. 예. 실제 나이가 96세.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면 96세인 분의 판단력, 네. 뭐 괜찮다 하더라도 40대, 50대만큼의 판단력은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건 다 알죠. 그러니까 고령인 걸, 초고령인 걸 감안을 하면 정정하다일 뿐이지 네. 경영 판단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온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스스로는 아직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본인은 이제 나는 120 넘어서까지도 경영을 할 거다. 네, 네. 사실 그 롯데월드타워 555m인데 123층까지 설계가 된 게 그거거든요. 맞아요. 123층까지 네. 사시라고. 그 의미가 있대요. 어. 네. 근데 이제 뭐 신체적인 것만 봤을 때는 지금 96세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저렇게 휠체어를 타시긴 하지만 네. 혼자 뭐 지팡이를 짚고 그냥 걸어 다니고 네. 보청기 없이도 좀 힘들지만 대화를 할 정도고 네. 하니까 사실 육체적으로는 다른 나이의 분들에 비해서는 좀 정정하십니다. 네. 근데 그 판단력에서만큼은 조금 의아한 게 사실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좀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한 80세 정도까지만 해도 실제로 그 매장을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카리스마가 대단했죠. 네, 매장 직접 한 돌아다니시면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그래요? 예. 제품군 배치까지도 신경을 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90세 이상이면은 경영적인 판단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싶었던 그 나이에도 이미 그런 경영적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나이 때문에 경영적 판단이 어렵다고 또 치부하기도 약간은 무리가 있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네. 이제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직도 이제 두 형제 간의 싸움에 뭔가 카드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신격호 총괄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세븐일레븐이라고 이제 네. 롯데 네. 계열사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 거기를 이제 순시를 할 때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막 창고 막 들어가고 그랬대요.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플레이 하나하나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창고까지도 신경을 꼼꼼하게 이야. 쓸 정도로 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고 속된 말로 막 이렇게 꼬장꼬장하다. 나이가 드셔서도 네. 그렇게 했었고 카리스마가 뭐 엄청나기 때문에 뭐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앞에서는 속된 말로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 네. 카리스마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좀 있죠. 네, 충분합니다. 비화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네. 롯데월드타워 사실 123층짜리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렌트를 하거나 분양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60층짜리 2개를 짓는 게 네. 맞아요. 훨씬 더 여론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경제적이다 해서 이것도 신동빈 회장이 여러 차례 설득을 했는데 네. 큰 불호령을 받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토를 달지 않고 공개석상에서 아주 혼쭐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추진을 했다 할 이야. 정도로 꼬장꼬장한데요. 네. 지금 이제 뭐 신격호 총괄회장 상태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네. 신동빈 회장은 지금 신격호 총괄회장을 만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 신동주 쪽에서 주장을 하는 바로는 거의 쿠데타를 일으켰다. 동생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게 아니라 하면 신동빈 회장이 억울하다 하면 자주 찾아가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네. 사실 그러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럼 정말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을 거스르는 건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추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딱 하나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몇 분까지 끝내야 되죠? 저희 25분 저희요? 하면 됩니다. 예, 네. 저희 끝내는 게 끝내는 건데요. 네. 제가 호텔 롯데 하나만 예, 좀 이거 여쭤볼게요. 얘기해야죠. 이게 연내상장 무산이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성 다시 불씨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지난 14일에 현지 시간 14일에 미국에서 신동빈 회장 이야기할 때 네. 완전히 무산된 거 아니다. 그렇죠. 연내에 다시 추진하겠다 얘기는 이야기했잖아요. 네. 했었잖아요. 예. 근데 불가능하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럼요. 이 상황에서 연내 다시 추진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공개, IPO, 증시 상장이라는 걸 만만히 보거나 네. 아니면 이 불확실성이 곧 종식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나 네. 그냥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도 뭐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냥 대의 명분을 밝힌 것 그 이상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뭐 검찰 수사가 뭐 머지않아 끝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법정 다툼을 가게 될 거고 네. 그러면 투자자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네. 모르는 건데 괜히 이제 IPO 참여했다가 투자자 손실 커질 수 있으니 이거는 사실 금융 당국 측면에서도 승인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겠죠. 네. 상장 예비 심사 뭐 다시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줄 수가 없는 일이라 연내 증시 상장이 아니라 다시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간이 좀 꽤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사실 네. 호텔 롯데 상장을 시키는 거는 롯데 자체 지배 구조의 변화가 오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자금 한 2조 원 가까이 이제 유치를 하고 또 일본 기존 주주들은 상당히 많은 돈을 엑시트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챙겨갈 수 그렇죠.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데 그렇죠. 뭐가 중헌디 뭐가 중헌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거예요. 네. 예. 네. 제가 알겠습니다. 크게 웃어드렸어야 되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후배로서. 아니에요. 아.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롯데에 대해서 저희가 맥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혹시라도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희에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카카오톡 뭐 또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문자도 이주호 이용하실 앵커 수가 있고요. 개인 전화번호로 공개하시죠. 네, 나중에 그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직설 시간이었고요. 이대호 기자, 김영롱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